교차 검정이에요. 교차 검정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테스트 데이터하고 우리가 R에서는 테스트 데이터하고 그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딱 하나로 해놓으면은 한 번 해고 끝났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되면 이 모델이 과적합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줬냐면은 원래 홀드아웃 하는 방법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하고 검증용 데이터를 딱 두 개로 쪼개서 한 번에 끝내고 한 번만 하는 거죠. 한 번만 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도를 밝혀내는 건데 그거 말고 교차 검증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쪼갭니다. 쪼개서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를 테스트로 쓰고 나머지를 이제 훈련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 가면서 쓰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K겹이라는 얘기를 해요. K폴드라는 말을 쓰는데 K폴드가 뭐냐면 데이터를 10개로 쪼개라. 그러면 10폴드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게 10폴드예요. 10폴드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개를 훈련 폴드로 쓰고요. 한쪽을 검증용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얘가 10개로 나누면 총 몇 번을 해주는 거예요? 10번 할 수 있죠. 여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한 번 안에 끝나죠. 테스트 검증, 그러니까 훈련 검증 딱 하나로 끝나니까 한 번 돌려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 데이터에 과적합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K폴드로 검증해주면 10번을 했는데 10번이 다 비슷한 값이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신뢰도가 있는 분석 그 정확도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차 검증을 이용하면서 많이 쓰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옵션이 있어요. 모든 분석 기법들마다 옵션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K폴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분석을 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본 이제 과적합 부분이 있죠. 과적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에 너무 특화돼서 모델이 나오면은 예측률이 오히려 떨어지죠.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맞지만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학습은 계속 낮아지지만 정확도가 이제 에러율이 낮아지지만 실제로 분석할 때는 우리가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건데 여기서는 요런 모형이 아니고 옆에 보는 왼쪽에 있는 오차율을 어큐러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큐러시의 반대가 오차죠. 정확도의 반대가 오차고 오차의 반대가 정확도죠. 오차는 얼마나 틀렸느냐고 정확도는 얼마나 잘 맞췄느냐죠. 두 가지를.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정확도를 갖고 합니다. 요거 오차율이 아니고 정확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높을수록 좋겠죠. 정확도가 잘 맞추는 거죠. 근데 정확도를 잘 맞추는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훈련용이고요. 하나는 검증용이에요. 그죠? 이 두 개가 골고루 다 맞춰지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는 편향이라는 말과 분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향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은 과소적합됐을 때, 즉 데이터에 데이터를 잘 덜 매칭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측률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 예측률만큼 못하게 나온 거죠. 둘 다. 자, 편향은 예측률이 높으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분산은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정확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검증 데이터하고 이 갭이 얼마나 크냐 밀접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갭이 크면은 훈련은 훈련대로 잘하는데 실제는 잘 못 맞춰요. 얘도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죠. 분산은 갭이라고. 그래서 분산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향은 우리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예상의 그 정확도보다는 잘 맞춰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래프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향이냐 그러면 정확도보다 많이 낮느냐 아니면은 어느 일정 수준의 정확도에 도달했느냐 이걸 보는 개념이고 분산은 이제 그 둘 사이에 그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느냐를 보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정확도에 둘 다 거의 그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의 갭이 적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훈련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그 분석해주는 툴이 있어요. 여기 파이썬에는 그 툴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해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 해볼 거예요. 자, 지금은 뭐냐면 모델을 검증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최적화하는 방법이에요. 모델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면서 최적화된 모델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에요. 쭉 보시면 요게 위에 게 훈련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 테스트용 데이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서 붙어야 되죠. 그래서 쭉 봤더니 왼쪽에 보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훈련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정확도랑 이런 게 편향하고 분산이 이렇게 조율이 돼서 제대로 잘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과적합하고 과소적합을 피해서 대대로 잘 모델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하는데, 데이터가 몇 개쯤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유용한 거냐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요 중간 정도 되겠죠. 300개에서 400개, 350개 사이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작은 게 아니고 데이터가 350개 이상 되면 잘 맞추는데,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몇 개 넣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검증 곡선은 훈련 데이터가 아니고요. 파라메타예요. 파라메타라는 게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돌리면 뎁스를 하나로 만들 때가 있고 두 개, 세 개. 뎁스라는 게 가지치기죠. 가지치기를 하나에서 자를 때, 두 개에서 자를 때, 세 개에서 자를 때.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개수를 50개로 할 거냐, 10개로 할 거냐, 최종 이제 마디수에 있는 데이터 수를, 이런 걸 전부 다 옵션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옵션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파라메타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파라메타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요거 같은 거는 여기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 뭐냐면 0.1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디시전 트리는 아니고 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에러율을 보정해주는 값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0.001부터 시작해서 100, 1000까지 요거를 쭉 넣어주면서 계속 반복해서 바꿔가면서 값을 넣어줬을 때 뭐가 정확도가 제일 높으냐. 근데 정확도가 훈련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데이터하고의 정확도를 같이 보면서 얘 두 개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가다가 이제 벌어지죠. 그럼 이 벌어지기 바로 전까지 이쪽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모여질 수도 있고, 이제 뭐 모양은 틀리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 두 데이터가 최대한 밀접하게 묶여져 있으면서 정확도가 제일 높을 때, 그죠? 그때를 골라내야 되겠죠. 그때 파라메타 값이 가장 최적화된 파라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우는 의사결정 나무에는 실제로 적용해 볼 거예요. 적용해서 뎁스를 4개로 자르는 게 좋으냐, 5개, 10개짜리로 자랐을 때가 정확도가 제일 높으냐를 이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최적화된 마디수를 골라내고요. 최적화된 데이터 개수, 50개가 최적이냐, 아니면 10개가 최적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파라메타로 검증해낼 수 있어요. 최적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요때 쓰는 거예요. 요때 쓸 거고,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값입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들 이거 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치지 말고요. 나중에 우리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함수는 우리가 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튜닝하거나 아니면 그래프 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복잡한 함수로 짜져 있어요. 함수로 짜져 있는데 그게 그 sklearn이라든가 scikit-learn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말고도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함수들을 구축해 놓은 게 있고 샘플로 막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은 거기 가서 찾으면 샘플로 코드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와서 내가 수정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는지만 배우면 되겠죠? 직접 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 이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코드를 우리 거에 맞게끔 수정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거예요. 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배울 테니까 요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